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토픽입니다. 시사 토픽은 인천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인천 지역의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을 모셔서 그분들과 함께 지역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솔직담백한 대안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의 소식을 또 빨리 알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소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고독에서 또 빈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만큼 많은 어르신들의 그 삶이 그렇게 뭐 행복하지만 않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인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정인남 관장님 모시고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 아침에 카네이션 달아드릴 분이 상당히 많으시죠? 예,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많은 우리 뭐 시청자나 시민 여러분들도 부모님들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이렇게 하실 텐데, 어버이날 맞아서 인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행사 좀 준비하고 계세요? 예, 저희 기관에서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인천시에서는 아이러브 카네이션 축제를 주최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만여 명 이상 어르신들이 찾아와 주셔서 예. 이렇게 축가 공연도 참여하시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기념품도 예. 받아가시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럴 때 또 기념식을 통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수고했던 또 많은 그런 관계자들을 또 이렇게 표창하면서 격려하는 시간도 같이 고요. 또 부대 행사로 또한 이제 노인복지 유관기관들이 부스 행사로 이제 홍보하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도 1577-1389라고 하는 노인학대 신고 전용번호를 신고하는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올해는 매번 5월 8일에 했던 행사를 올해는 대선 관계로 예. 5월 16일 날 그렇군요.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 무대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공연도 보시고 식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에. 예. 앞서 카네이션이 요즘 뭐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카네이션 소비가 많이 줄었다. 이 생활을 쓰질 않고 뭐 상품권이래, 건강식품 이런 걸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 카네이션 하면은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소비 추세가 바뀌니까 이 카네이션 소비도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평소 인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1577-1389라고 하는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용번호인데요. 네. 2004년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설치가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 17개 시도에 30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인천은 저희 한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기관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 및 또 아주 응급한 경우 일시 보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학대 노인에 대한 사례 관리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학대 피해 노인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 및 가족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노인학대 신고번호를 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 사업을 또 진행을 또 하고 있고요. 또 미취학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또 예방적 차원의 어떤 교육들을 또 실시하고 있고, 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또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협력기관과의 지원망을 또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지금 뭐 어르신 학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눠봤지만, 이 학대라는 게 이제 뭐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을 그냥 방치해서 혼자 계시게 하는, 혼자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사시게 하는 것도 일종의 학대거든요. 또 최근에 핵가족화되면서 1인 가족, 2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 참 큰 문제인데, 인천의 경우는 이 어르신들 자살률이 어때요? 예, 사실은 인천을 떠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노인 빈곤율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노인 빈곤율과 맞물려서 노인 행복 지수가 한 가지가 있는데, 노인 자살률이 사실은 노인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인데 두 개 모두 지금 OECD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쓰럽게도 또 당분간은 1위 자리를 당분간은 오랫동안 수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 자살률 중에 노인 자살률이 이제 한 25%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이제 올해 2017년도에 고령 사회로 이제 노인 인구가 14%가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노인 자살률은 25%가 되거든요. 예. 일반인들보다 이제 2배가 넘는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겠고요.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시에서 자살자가 870명이었는데 그 중에 노인들이 240명이었습니다. 예. 전체 그때 2014년도에 노인 인구가 10%가 이제 갓 넘었을 인천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노인 자살 비율은 전체 비율의 2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일반인 비율의 2.5배가 넘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작년 수치를 봤을 때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4위라고 하는 또 불명예를 또 인천이 또 차지를 하게 됐고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그 4위 뭐 OECD 국가 중에 1위 이런 거 차지 안 해도 되는데 참 그 어르신들 자살률 가운데서도 이 농촌 지역 또 섬 지역의 어르신들 자살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면서요. 이건 왜 이럴까요? 예,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자살 위기 노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이제 모금회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살 원인이 뭘까 역학적으로 제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2014년도에 강화도에서 한 21명이 자살을 했는데, 아이고. 그 중에 노인이 11명이었습니다. 예. 50% 정도가 노인이었고요. 예. 또 옹진군에서는 6명이 6명의 전체 자살자 중에 4명이 노인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는 약간명이 불과하지만 그 자살 비율 중에 비율로는 상당히 노인 높네요. 비율로 봤을 때 예.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예. 이렇게 대책 그 노인들 그 자살률이 높은 이유이 뭐 대책이 그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노인 학대 문제죠. 예예. 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 예전에는 노인 학대 문제가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생기면서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되면서 아까 우리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때려서만 학대가 아니라 그 부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정서적인 무관심으로 예. 인한 어떤 방임학대가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임학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봐도 그래도 자녀, 아들, 뭐 딸, 며느리, 그러니까 친족에 의한 학대가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예, 예. 점점 이제 추세가 이제 노노학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노학대는 뭐냐면 어르신 학대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요. 부인을 하는 그렇죠. 부인을 학대하는 학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또 보면 노령인 아들이 또 노령인 부모님을 예. 같이 부양하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경제적 문제로 또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노노학대가 5%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체 학대 비율의 20%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뭐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자 이게 뭐 젊은 분들 아유 이거 뭐 내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들 하는데 너는 안 늙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OECD 1위 노인들 행복지수가 낮은 1위 국가로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지금 젊은 층들이 또 어르신이 되면은 바로 자기의 문제거든요. 자, 아까 그 6월 15일에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행사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이 행사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행사들이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예. 5월 8일 어버이날도 저희한테는 중요하지만 저희 노인 학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기관에서는 또 예. 6월 15일을 예.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계에서 이제 민간 자치기구에서 이제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작년까지는 그래요? 예. 진행됐었는데 올해 노인복지법이 이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이 돼서 6월 이제 15일이. 법정일로 휴일은 아니지만 예. 법정일로 기념하면서 이제 지자체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시랑 같이 해서 공동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예. 저희는 첫 해로 이제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해서 심포지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포지엄은 이제 그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노인들을 실태 조사를 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인천의 노인들을 이제 표본 추출해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그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실태 현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이신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이재 교수님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서 인천에 거주 노인들의 실태를 예. 역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정책들을 이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 있고요. 예. 2부 순서로는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 뭐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교수, 시의원,
관계 분야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토론을 예, 진행하면서 대책을 이제 같이. 심포지엄을 같이 이제 대책을 이제 내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예, 6월 15일 노인 학대 관련된 행사 심포지엄이 있으니까 뭐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노인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라는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어버이날을 맞아서 오늘 그 인천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어르신들의 어떤 행복과 관련해서 꼭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 말보다는 그 몇 년 전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했을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그 기사에 나왔던 노부부 이야기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 노부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할머니한테 치매라는 어떤 불행한 질병이 예. 찾아오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김병수발에 들어갑니다. 이제 예. 기저귀수발, 용병수발, 아이고. 모육수발 하시면서 그때 그 와중에도 이제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보다 내 아내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늘 걱정하시다가 지친 나머지 이제 2년의 병수발이 지쳐서 이제 우리 부인과 같이 이제 독한 결심을 하시는데 네. 약 먹고 같이 동반 자살을 아이고.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실제 아파트에 갔더니 이제 그 빈병에 그래도 일남 3녀의 자녀를 위해서 장례식 비용에 쓰라고 250만 원의 비용을 남겨놓으셨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달력 뒷장에 유서로 남겨놓으셨는데 그 달력 뒷장에 쓴 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58년이나 함께 산 아내를 죽인 독한 남편이 됐다. 이제 뭐 내가 나름대로 그 살 만큼 살고 둘이 같이 떠나니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라라고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가슴 아픈 유서의 내용을 남기셨습니다. 예, 오늘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지언정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자식들이 잘 살기만을 바라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은 변치 그럼요. 않으실 겁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뭐 사랑이 담긴 전화 한 통화라도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출근길 꼭 그 집에 전화 한 통,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정인남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수 창고 통신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어떠한 업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예. 일단 그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그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산재보험에서 운수창고 통신업 이렇게 이제 또 따로 분류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운수창고 통신업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인데요. 운수업과 창고업 그리고 통신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매일 직장에 출근을 한다거나 학교를 간다거나 뭐 이동을 위해서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5월에는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등 그 휴일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이제 다녀오셨을 텐데요. 예. 이때 이제 무엇을 타고 가시게 되죠. 그렇죠. 예. 뭐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만은 버스나 열차, 비행기도 이용하시게 되는데 예. 이러한 업종이 모두 운수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바다에 접해 있어서 가까운 섬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때 이제 배를 또 이용하시게 그렇죠. 되죠. 예. 이 분야도 이제 수상 운수업에 해당이 됩니다. 예. 예. 이와 같이 그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저기로 보면은 통계로 보면은 지금 어느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운수업 종사하는 분이요. 예. 예, 전국적으로는 뭐 6만 4천여 개 사업장에 72만여 명의 근로자가 아이고, 종사하고 예.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는 한 4천여 개 사업장에 5만 2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계시죠.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운송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어떤 위험한 그런 업무, 이게 물론 이제 이 차를 타고 다니다든지 또는 뭐 세월호 사고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그 업종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뭐, 재 어떤 빈도나 네.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좀 적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예,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운수업 종사자 대부분이 이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작업장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동안에 그 그렇죠. 도로 계속 등이 이동을 하시니까. 이동 중인 장소 자체가 이제 작업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안전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업자 자신에게 뭐 안전이 달려 있다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통신업도 이제 그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통신업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되고 이 통신업에 있어서 특히 위험한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통신업에는 우편물을 접수 운반 배달하는 우편 사업.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새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통신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뭐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종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통신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4,200여 개 사업장에 7만 3천여 명, 인천제의 경우에는 130여 개 사업장에 2,2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으신데 이 통신업 종사자들도 특별하게 위험한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통신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예. 그 이동식 사다를 이용해서 뭐 전신주를 그러네요.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전신주 올라내리시는 예,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 상당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사다리가 쓰러지면서 근로자분들이 이제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참 주의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재해에 항상 노출돼 있는 바로 업종이 이 운송업과 통신업인데 이 운송업에는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황이? 네, 그렇죠. 주업이 이제 그 운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교통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운수업 경우에 교통사고가 전체 재해의 한 42% 정도 차지하고 많네요. 예. 그렇군요.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또 이 사업주와 근로자 이 각각 좀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사업주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그런 규정된 의무를 다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재해가 발생되면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산재보험료율도 올라가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산재 예방 쪽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만 더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재해가 나면은 그만큼 경제적 손실 여러 가지가 커지니까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은 사실 사업주 혼자 관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사업장에 같이 일하시는 관리 감독자분들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등 노력을 해주셔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주뿐 아니라 이 근로자 모두가 이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또 이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나면은 그 시민들 같이 타고 있던 분들도 또 다치게 되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일 하시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안전보건공단은 올해로 이제 3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역할을 위해서 뭐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장의 재해방 기술 지도라든가 그리고 노동부의 사고조사 지원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어떤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사실 재해가 발생하면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또는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그리고 5월 1일에도 저쪽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사고. 크레인 사고가 났죠. 그래 재해는 사실은 어디에서나 또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안전주칙을 서로 지킬 때 보다 안전한 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의 이백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안전은 항상 10번 이상 챙겨도 부족하다. 우리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토픽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사토픽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90.7MHz 경인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 SNS로 여러분들 의견도 받고 또 문자 메시지도 받고 하니까 많이들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케이블 TV에서는 매일 밤 10시 반 그리고 다시 보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천 N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는데요. PC 포털에서 인천 N방송 검색하시거나 요즘은 뭐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인천 N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언제든지 지금 진행된 인터뷰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우리 지역 인천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